안녕하세요. 시즈펜서입니다. 이번 영상도 지난 영상에 이어 블렌더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터페이스를 알아보는 시간이 좀 지루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인터페이스를 잘 모르면 나중에 실제 작업 시 해당 인터페이스 부분 찾다가 시간 다 가는 경험도 하시게 될 겁니다. 알면 유용한 기능도 놓치게 되고요.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이 100%다 커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지금도 가끔씩 아니 이런 기능이 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이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실 겁니다. 나중에 모델링, 애니메이션, FX 요가 등도 다 다룰 예정이니 지루하시더라도 기초를 잘 닦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아시는 분들도 복습하시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에디터들은 블렌더 인터페이스를 이루는 각각의 패널들입니다. 블렌더를 맨 처음 실행하면 4개의 에디터로 구성된 디폴트 워크스페이스를 보실 수 있고 이 워크스페이스에서 모델링이나 애니메이션, 신 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 특화된 여러 다른 에디터들로 구성된 워크스페이스를 불러낼 수도 있습니다. 블렌더를 맨 처음 실행했을 때 나오는 디폴트 워크스페이스는 4개의 에디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D 뷰포트 에디터, 아웃라이너 에디터, 프로퍼티 에디터, 타임라인 에디터입니다. 그 밖에 많은 종류의 에디터가 있고 각각의 에디터들은 다른 에디터로 변경할 수 있는 메뉴가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에디터들은 사용자 편의에 따라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에디터 사이에 마우스를 놓으면 커서가 화살표로 바뀌고 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 드래그하면 에디터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디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를 에디터 각 코너 가까이 대면 하얀색 십자가가 생기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관련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서는 버티컬 스플릿을 선택하고 하얀색 선이 생기면 마우스를 드래그하다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두 개로 나누면 처음에는 같은 에디터로 복사가 되지만 새로 생긴 에디터를 다른 에디터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에디터를 나누는 다른 방법은 마우스 커서를 에디터의 각 코너에 가까이 갖다 대면 마우스가 하얀 십자가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커서가 수직선 2개로 바뀌고 만들고 싶은 방향으로 드래그하다가 버튼을 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방법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에디터의 헤더에 있는 뷰 메뉴에서 에리어라는 서브 메뉴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작업하다 보시면 잘 느끼시겠지만 에디터 정리가 많이 중요하니 잘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디터를 합치거나 삭제할 때는 분리할 때와 마찬가지로 마우스 커서를 코너 가까이 대고 마우스 커서가 십자가가 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조인을 선택하시고 마우스를 없애고 싶은 쪽 에디터 쪽으로 살짝 드래그하면 화살표가 보이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마우스를 없애고 싶은 에디터 옆에 있는 에디터의 코너에 갖다 대서 하얀색 십자가로 만들고 없애고 싶은 쪽으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 드래그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디터인 3D 뷰포트 에디터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뷰포트 에디터에는 툴 패널, 뷰포트 헤더, 오브젝트 기준 오버레이, 조작 위젯, 오브젝트 프로퍼티 패널 등이 있습니다. 신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특정한 오브젝트를 화면에서 안 보이게 하거나 그리드 등 기본 구성을 안 보이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1강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웃라이너 에디터에서 아이 아이콘을 눌러 특정 오브젝트를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 디스플레이 컨트롤은 뷰 오젝트 타입, 기즈모스, 오버레이 메뉴 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뷰 오브젝트 타입 메뉴에서는 오브젝트의 종류에 따라서 화면에서 안 보이게 하거나 화면에서 선택이 안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안 보이게 하는 것은 아이 아이콘, 선택이 안 되게 하는 것은 화살표 아이콘입니다. 기즈모 메뉴는 뷰포트 내에 있는 기즈 모델의 디스플레이를 컨트롤하는 메뉴입니다. 오버레이 메뉴는 3D 뷰포트 에디터의 오브젝트 모드와 에딧 모드에 따라서 메뉴 구성이 틀려집니다. 오버레이 메뉴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에는 와이어 플레임 기능과 페이스 오리엔테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와이어 플레임 모드를 누르면 디폴트 큐브에 에지라인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페이스 오리엔테이션 기능은 케이스의 노멀이 정면을 보는지 확인하는 기능인데 나중에 노멀의 개념과 함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틱스 기능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스테이틱스 기능은 뷰포트신에 있는 오브젝트들의 버텍스 에지 페이스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 신이 복잡해질수록 버텍스 에지 페이스의 수를 잘 체크해가며 작업을 해야
효율적으로 컨텐츠 제작이 가능하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고 씬을 구성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오브젝트가 3D 뷰포트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3D 프로그램에서는 높이와 폭 이외에도 깊이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블렌더의 디폴트 3D 뷰포트 씬은 에디터의 왼쪽 위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유저 퍼스펙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퍼스펙티브 뷰란 보는 사람이 좀 더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원근감을 주어 멀리 있는 것은 점점 작게 보이게 하는 뷰를 말합니다. 퍼스펙티브 뷰와 반대되는 오소그래픽 뷰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똑같은 크기로 보이게 하도록 원근감을 없앤 뷰를 말합니다. 그리고 3D 스페이스에서 각 오브젝트들의 상대적인 위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카메라와 라이팅도 그렇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할 때 카메라와 조명의 위치가 중요하듯이 3D 스페이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렌더의 디폴트 씬에서는 카메라가 디폴트 큐브를 향해 있고 카메라는 뷰포트에 있는 디폴트 큐브의 이미지를 촬영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예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디폴트 씬에서 마우스 커서는 3D 뷰포트 빈 공간에 놓고 숫자 0키를 눌러주세요. 3D 뷰포트가 카메라가 보는 시점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F12키를 눌러 렌더를 진행해주세요. F12키를 눌러 카메라 뷰를 실제 조정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법은 메뉴에서 이미지를 눌러 세이브 에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SC키를 눌러 이미지 데이터 창을 없애고 다시 3D 뷰포트에 카메라 뷰로 변경을 해주세요. 숫자 5키를 누르면 오소그래픽 뷰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다시 5를 누르면 퍼스펙티브 뷰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뷰포트를 회전하는 방법은 1강에서 설명해 드렸던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누른 채 마우스를 드래그하는 방법이 있고 그 이외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숫자 키패드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3D 뷰포트 에디터에서 뷰 메뉴를 누르시고 내비게이션 서브 메뉴를 찾아주세요. 중요한 부분이니 영상을 멈추시고 각 숫자들을 누르시면서 뷰포트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내비게이션도 있는데 플라이 내비게이션과 워크 내비게이션입니다. 플라이 내비게이션을 선택하고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면 날아가는 듯한 뷰를 볼 수 있습니다. 실행을 멈출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ESC키를 눌러주세요. 또 다른 뷰를 변경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메뉴는 신조절 위젯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뷰포트 에디터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위젯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마우스를 가까이 대면 흰색 바탕원이 생기고 왼쪽 버튼을 클릭한 채 드래그하면 뷰가 회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돋보기 버튼은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선택을 하고 마우스를 앞뒤로 드래그하면 화면이 확대, 축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젯 없이 화면을 확대 축소하실 때는 마우스 가운데 휠을 돌리시면 됩니다. 손바닥 버튼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한 채 드래그하면 화면을 위아래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카메라 표시는 숫자 0키와 마찬가지로 카메라 뷰로 전환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드 버튼을 누르면 화면을 퍼스펙티브 뷰와 오소그래픽 뷰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씬과 워크스페이스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씬은 3D 뷰포트에서 보이는 모델이나 캐릭터, 라이팅, 배경들로 구성된 것을 말하고 워크스페이스는 에디터 패널들의 조합입니다. 아웃라이너 에디터에서는 현재 씬에 구성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스크린 헤더에 있는 메뉴를 보시면 씬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메뉴에서 뉴 버튼을 눌러 새로운 씬을 만들어주세요. 새로운 씬에는 아무런 오브젝트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Shift A를 눌러 몽키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새로 생긴 씬과 디폴트 씬을 선택해보면 각 씬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D 뷰포트의 헤더는 3D 뷰 에디터 컨트롤 부분과 오리엔테이션 컨트롤 그리고 뷰포트 디스플레이 컨트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풀 패널은 패널 테두리의 마우스를 가까이 대서 클릭하여 드래그하면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프로퍼티 패널은 키보드 N키를 눌러 사라지거나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풀 패널을 사라지거나 나타나게 하는 단축키는 T키입니다. 프로퍼티 에디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에디터는 3D 뷰포트에서 보이는 액션들을 컨트롤하는 엔진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여러 영상에서 이 에디터에 있는 기능들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에디터가 컨트롤하는 종류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화면과 같습니다. 크게는 씬 컨트롤과 오브젝트 컨트롤로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퍼런스 에디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블렌더의 구성과 기능 등을 조절하는 패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매우 방대하여 앞으로 여러 영상에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프리퍼런스 에디터는 에디터 아이콘을 이용하거나 블렌더 스크린 헤더에 있는 에딧 메뉴에서 프리퍼런스를 선택해서 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예제를 들면 프리퍼런스 에디터에서 3D 메뉴를 선택하고 신 스페이스 서브 메뉴에서 그라디언트 컬러를 선택해서 색상을 변경하면 3D 뷰포트 배경 색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는 특정한 작업 절차를 위한 에디터들의 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블렌더 스크린 헤더를 보시면 다른 작업 진행들을 위한 워크스페이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레이아웃 워크스페이스가 하이라이트가 된 것은 현재 디폴트 레이아웃 워크스페이스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해 보시면서 어떻게 에디터들이 변경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본인만의 선호에 맞게 워크스페이스를 변경한 후 새롭게 저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 새로운 워크스페이스를 저장하고 이름을 변경해 보세요. 주의하실 점은 새롭게 변경된 워크스페이스는 지금 열려있는 블렌더 파일에서만 저장이 되는 것이고 다른 블렌더 파일을 열 때는 지금 저장된 워크스페이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